자, 이제 화학 반응식 관련된 건데, 이제는 이걸 보는 순간 고개가 막 끄덕여져야 돼. 아, 이렇게 하는구나. 처음에 그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만약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한다 그러면 수소를 H2, 산소를 O2, 수증기를 H2로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시작이라고. 근데 나는 이걸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서 쭉 갔던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을 적는다. 이것까지도 내가 해준 거지, 지금 프로젝트에서. 세 번째가 중요해.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건데, 어떻게 개수를 맞춘대?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그게 핵심 뭐야?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그래서 원자 종류와 수가 같도록. 이걸 가지고 개수를 맞추는데, 얘네 진짜 심플하겠잖아. 근데 이거를 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요령들을 전수해 줄 거야. 난 이걸 집중적으로 내가 지금 방금 정리를 한 거고. 4단계가 이 상태를 적게끔 돼 있어, 상태. 이거 상태는 좀 아셔야 돼. 고체면은 고체 솔리드에서 S, 액체 리퀴드에서 L, 기체는 가스에서 G를 쓰고, 수용액이 에퀴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AQ라고 적는다. 이걸 또 아쿠아라고 하는 새끼가 있고, 아쿠아는 씨발 뭐야 이 새끼야. 에퀴어스. 수용액이라는 말 뜻이에요, 이거. 에퀴어스. 에퀴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AQ라고 적더라.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나뉘고,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는 화살표를 아래로 내린다라는 규칙이 있어. 기체가 생성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갖고 이 날아갔다는 표시고, 앙금 생성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아래로 해서 바닥에 바닥에 깔렸다 이 뜻이에요. 되겠지. 가을 뜬금없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화학적 테크닉이 있어. 이거 우리 맞춰봤던 거지. 메탄올의 연소야. 메탄올의 연소. 요령 기억나? C 가지고 CO2 맞추고, H 가지고 H2 맞춘 다음에 최종적으로 산소 가지고서 O2 맞추고 끝났지? 단, 연료 먼저 제거해주고. 그렇게 해서 맞췄잖아, 우리. 이거를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얘를 A로 잡고, B로 잡고, C로 잡고, D로 잡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갖고 연립해갖고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어요.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못 찾아갖고 미정계수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은 망한 거야. 재수하시면 돼요. 뭔가 준비가 덜 된 거야. 미정계수를 써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지금 수능 역사상 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수능 역사상 미정계수를 써야지만 문제가 풀리게끔 출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복잡하고 오래 걸려 이거. 내가 알려준 방법이 빠른 거야. 빠르게 싹싹싹 할 수 있는 거 알려준 거야. 뒤로 넘어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인데 이게 중요하지. 내가 하려는 건 이거야. 봐봐. 햄버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그 빵이 몇 조각 필요하지? 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기 패티도 필요하고, 뭐 계란 후라이도 하나 넣을 수 있고요. 뭐 양상추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거만 참.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쳐봐. 그지? 이렇게 해갖고 햄버거를 만들어. 햄버거. 이때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햄버거가 만약에 4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빵, 고기, 계란, 양상추가 몇 개씩 필요할까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양적 관계야. 몇 개씩 필요해요? 빵 2개 있어야지 햄버거 하나 만들잖아. 그럼 8개 들어오면 되고, 고기는 3개 들어오면 되고, 계란은 4개 들어오면 되고, 양상추도 뭐 4개 들어오면 되겠죠.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구멍을 어디에 뚫을지 몰라. 지금 같은 경우는 생성물 딱 주고서 여기를 구멍 뚫었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줘. 빵이 20개가 있고, 고기가 15개가 있고, 계란이 7개가 있고, 양상추가 12장 있으면 햄버거 몇 개 만들게. 이게 시험이야. 그럼 이게 바로 안 나온다고.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야? 이렇다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화학에서는 한계시약이라는 게 있어. 한계시약. 요거 때문에 더 이상 못 만들게 되면 한계시약이라고 해. 이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계시약이 뭔지 보여? 한계 재료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계란이 양이 제일 적지. 계란 양이 제일 적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갖고 만들게 된다고.
계란을 기준으로 비율이 어떻게 돼? 이게 만드는 비율이 2대 1대 1대 1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 1에 해당하는 게 7개가 있기 때문에 몇 개씩 소비될지 보여? 얘는 14개 소비될 거고 얘는 7개 소비되고 7개 소비되고 7개 소비되면서 더 이상 못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럼 남는 거 얘기가 빵 몇 개 남아? 6개 남고 고기는 8개 남고 계란 남지 않고 양상추는 5개 남겠지? 그리고 만들 수 있는 햄버거 수는 몇 개야? 7개이지. 이 과정을 화학에서 따지는 걸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을 화학에서 따진다는 거야. 그 따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뭔가요? 이거야. 한계시야. 누가 이 반응을 결정짓는 양이냐 이거. 그럼 그 결정짓는 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양이 제일 적은 거. 부족한 거. 부족한 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물질이 기준이 된다고. 알겠지? 부족한 물질이 기준이 된다. 먼저 소비되는 게 기준이 된다 그 얘기야. 한계시약을 찾아갖고 요 비율을 이용을 해서 양적 관계를 막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 그걸 이거라고 표현합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됐지? 말은 그럴싸해.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제일 이게 필요한 게 어디 있냐? 이게 가장 필요한 반응이. 자, 봅시다. 에어백 화학식. 자, 에어백 화학식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 두 개의 NaN3 이온결합 물질이 뭐야? NA가 플러스 질소가 3 마이너스. 뭐야? 아니네?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네? 뭐야 저거? 뭔 물질이야? 아자이로 나트륨? 이온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저기 나올 수가 없는데? 좀 희한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 구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다가 얘가 이제 그 자극을 받으면 두 개의 나트륨이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질소기체가 탄생해. 여기 N3가 두 개 있으니까 총 3분자의 질소가 나오겠지? 맞아? 이게 고체야 고체. 상수 봐봐 고체. 고체가 자극을 받으면 가스가 튀어나오는 거거든. 부피가 가스가 되면 엄청 팽창하는 거 알아? 소주잔에다가 물을 반만큼 담아. 이게 18g이야. 18g. 소주잔 반에다가 물을 채우면 소주잔 반만큼 물 채우면 18g이야. A10도 18g. 이게 몇 몰이야? 1몰이지. 그럼 이거를 수증기로 바꾸는 거지. 기체가 되면서 기체의 부피로 바뀌지. 기체 1몰의 부피 몇이야? 22.4L. 22.4L가 어느 정도냐? 아저씨들 그 생수통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정수기 생수통 이만한 파란색으로. 그게 20L야. 22.4L면 거의 그 정도지. 야, 소주잔 반잔만큼 물이 기체가 되면 그만큼 부푼다니까? 1대 1의 비율로 기체가 됐을 때 부피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것보다 더 심해. 요거 하나당 가스를, 요거 두 개당 가스를 3개 만들지. 맞지? 그 물이 부푸는 것보다 1.5배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부피 증가율이. 여튼 그런데, 자, 양적 관계가 왜 필요하냐? 에어백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풍선 크기가 있을 거야. 부풀면은 몇 리터다라고 하는 크기. 에어백 부피를 보여줘. 여기 보면 에어백이 400리터라고 나오죠. 400리터. 400리터. 그럼 요 값이 400리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안 그래? 400리터가 나오게끔 이 NaN3를 넣어줘야지만 에어팩이 빡 부풀어갖고 내가 거기에 얼굴을 감아주면서 안 다치겠지?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양이 적게 나오면 계산을 잘못한 거야. 400리터 나오기 위해서 이거를 몇 그램을 넣어갖고 에어팩을 포장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똑바로 잘못했어. 그럼 400이 부풀지 않고 100만 부푸는 거야. 그러면 뒤졌지 뭐. 내 얼굴이 파묻히질 못하잖아. 파묻히는 부피를 확보하지 못하잖아. 그럼 죽을 것이고. 만약에 까딱 잘못해갖고 이거보다 10배 많이 되게 4000리터가 생성되게끔 만약에 재료를 넣어버렸어. 그러면 에어팩이 부풀다가 터져버리고 나는 그냥 핸들에 들어가갖고 또 수박이 깨지겠지. 뭔 소리 알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400리터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걸 몇 넣어줘야 되냐를 계산하는 게 양적하게라고 싫거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럼 이게 기체잖아. 기체.
그럼 1몰당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22.4리터가 1몰이지? 22.4리터가? 그럼 이게 몇 몰일까? 나는 어른이니까 계산기 좀 써볼게. 너희도 어른 할래? 무슨 문제라도 들고 봐. 핸드폰도 들고 와. 계산기 좀 꺼내. 쫓겨난 거다. 경무가 시켰어요. 그러지 마라. 400 나누기 22.4를 하잖아? 그럼 이게 17.8몰이야. 17.8몰. 뭐냐고? 17.8몰. 그럼 얘는 이제 몇 그램 넣어줘야 되냐는 거지? 얘는 몇 그램 넣어줘야 되냐? 그럼 계산해볼게. 얘가 17.8몰 필요한데 얘와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3대 2지. 즉 얘가 3몰 만들어지려면 2몰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17.8몰을 만들려면 여기 몇 몰 필요한 거야? 17.8을 3으로 나누고 17.8을 3으로 나누고 2로 곱해주면 되지? 3분의 2. 이거에 대해서 3분의 2몰 필요할 거야. 그럼 얘가 대략 11.8몰. 얘가 11.8몰 필요한 거라고. 요 NaN3가 11.8몰을 에어백 포장하는데 넣어주면은 부풀었을 때 400리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11.8몰 내려면 이게 파우더란 말이야. 고체. 그 고체를 몇 그램을 퍼갖고 넣으면 될까를 계산하려면 화학식량을 알면 되지. 나트륨이 전 시간에 배워서 23이었어, 원자량. 질소는 원자량이 14야. 14짜리가 3개니까? (14짜리가) 3개니까 42. 그러니까 그럼 얘가 1몰이 몇 그램이야? 1몰이 65g이잖아. 1몰이 65g. 65g 또 몰이라고. 1몰당 65g이라고. 그럼 몇 몰 필요하다고? 11.8. 그럼 계산할 때 곱해주면 되겠지? 동의합니까? 네. 그럼 동의하면 11.8에다가 곱하기 65g을 써줄까? 65g 곱을 해주면 얘가 767g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된다. 그럼 에어컨 하나 포장할 때 저거 가루를 767g 넣고 포장해갖고 차체 안에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만큼으로 부풀어준다는 거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양적관계라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얘야. 이게 필요하다니까. 물론 요거를 좀 더 그 다듬을 필요는 있어. 왜냐? 0도씨가 아니잖아. 사고 나는 그 시점에서 그 우리의 평균 기온이 필요하겠지.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막 20도라고 가정하면 0도씨에서 20도일 때 팽창하는 정도가 있을 거라고. 이것을 계산하는 것도 중1 때 배웠던 샤르레가 법칙인데 기억나? 샤르레가 법칙. T도씨 증가하면 부피가 273분의 T 증가한다. 학교 안 다녔냐? 아무튼 그 중1 때 배웠던 샤르레 법칙이라는 게 있어. 지금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거 이용해서 20도 증가시키려면 부피가 얼마큼 보정해야 되는지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은 에어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거 하는 게 실은 양적관계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백 만들 때 얼마큼의 파우더를 넣어줘야 되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합성할 때 다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뭐 질소 비료 공장이나 N2랑 H2를 분해시켜갖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암모니아. 계수 맞춰보면 얘가 둘이고 얘가 셋이란 말이지. 이때 이제 어디 공장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야. 저 질소 암모니아를 한 5kg, 즉 5,000g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5kg를 만들기 위해서 질소랑 수소가 얼마큼 필요한지를 이제 백으로 계산하는 과정. 그게 양적 관계라고. 이걸 똑바로 알아야 그 공장에서 또 질소도 주문하고 수소도 주문할 거냐. 그 합성유 주문 공장이면 주문이 들어온 거야. 5kg 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설마 주문하는 사람이 거기 공장장님 그 질소 몇 그램이랑 수소 몇 그램 합쳐갖고 5kg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겠냐? 당연히 공장장이 시키겠지. 그 계산은 자기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할 거냐. 암모니아 5kg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공장장이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거 주문을 그 재료 공장이 있을 거 아니고 재료 공장에다 지금 주문하는 거죠. 아 그럼 질소를 얼마큼 주문하고 수소를 얼마큼 주문해서 훨씬 나게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양을 따지는 게 양적 관계라고. 대단한 영역은 아니에요.
사회에서 졸라 중요해갖고 이게 제일이고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돼. 큰일 나 하는 영역은 아니야. 요즘 같은 챗GPT에 넣어주면 다 나와. 이런 화학 반응식도 필요 없어. 야, 암모니아 5kg 만들려면은 내가 공장장인데 질소랑 수소를 각각 몇 킬로그램씩 주문하면 될까? 네, 몇 킬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챗GPT는 못하는 게 있어. 합성은 못해. 내가 원하는 구조에 맞춰서 최적으로 합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짱구 굴리는 거는 사람밖에 못해. 사람밖에 못하는 게라고. 이런 창조의 과정은. 응? 걔는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걸 뽑아내는 거면 그 길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걔한테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화학의 진짜 꽃은 실은 합성이에요. 유기합성이에요. 유기합성. 예를 들면 텍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항암 효과가 엄청난 거야. 그 텍솔을 어디서 얻냐? 주목나무 껍질에서 얻어. 그 텍솔을 얻기 위해서 주목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니로 따지면 니 피부 다 벗겨버리는 건데 근육이랑 뼈다귀가 막 튀어나올 건데 그 수분이 보호가 안 돼갖고 말라서 죽어버려. 나무가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근데 사람이 살겠다고 주목나무 껍질 다 벗겨버리면 주목나무 다 죽겠지. 근데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먹부터 찾아다니겠지. 전 세계에 있는 주먹을 찾아다니면서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면 주먹이 멸종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인간이 개입해서 합성해줘야 돼. 주목나무에 있는 텍솔이라는 성분을 분석을 해갖고 아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네? 아 그러면 내가 껍데기를 벗길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합성할 수 있게끔 내가 디자인을 해야겠다 라는 걸 해줘야 된다고. 그런 거 하는 게 원래 화학이란 말이야. 그게 화학이라고 씨발 양측화학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런 과정은 다른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창의력이 필요한 거라고. 어떤 과정을 통하면 더 단순한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또는 더 많은 양을 수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볼 때 합성 제일 중요한데 진짜 희한하게 아직도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저 양적 관계에 목을 맨다는 거지. 왜? 그냥 애들 줄 세우려고. 화학 잘한다 못한다를 줄 세우려고. 화학 잘하는 게 이거 계산 잘한다고 화학 잘하는 거. 이거 산수 잘하는 거 아니야? 화학은 합성에 대한 센스라니까. 아 요거를 합성하기 위해서 요런 경로를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요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지랄로 가르치니까 노벨상도 지랄이고 안 나오는 거야. 합성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부 쪽만 잘하면 전부 다 의대 가려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공부를 더 잘한다 그러면 성형외과 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씨발 나라 개판인 거야. 과학이 개판인 거라고 이래서. 진짜 필요한 심장 수술 인력 같은 경우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 하루에도 수명씩 그 생사를 넘어. 심장 혈관 터지거나 심장 나가갖고. 근데 그쪽 수술을 하려고 안 한다고. 똑똑한 애들이 안 한다고 해. 왜? 한 번 수술대 앉으면 12시간씩 해야 돼, 그 수술은. 그 위험성도 되게 커. 이 사람이 혈액 공급 똑바로 안 되면 막 마비 오고 이런단 말이야. 심장을 빼서 이제 그 심장이 해야 되는 펌핑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 기계로 돌려야 돼. 근데 기계로 빨리 돌릴 수는 없잖아. 이제 혈관 같은 거 터지면 그 코대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럼 혈액을 바깥으로 돌리고 또 수술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12시간을 안 하고 그 지랄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안 하려고 하고 좀 똑똑한 놈이 가서 수술 기술도 개발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죄다 성형외과다 자꾸 잡아려고 뭐 리프팅 이지랄 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씨발 이게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자꾸 줄어들고만 있다고. 씨발 미국이 뭐가 중요한데 당장이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 심장 터져갖고 심장 터지고 콩팥 터져갖고 뒤지게 생겼는데 그걸 수술해줄 사람이 없어서 뺑뺑이를 다 죽는다니까 지금 현실이. 응?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일이라서 그래. 내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러다 뺑뺑이를 죽을 뻔했다고. 그 부산 시내에서 수술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산까지 갔어.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을 못 버티고 죽는 거야 그냥. 또 빡쳐갖고 또 그때를 내버렸는데 아무튼 현실이 그래요. 이거 화학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교육 쪽에 불만이 많지. 이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또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부족함이 너무 보이는 거야.
근데 뭐 나한테 붙일 힘이 있냐? 분노만 있지. 교육에 대한 분노만 있지. 입시 제도에 있다고. 과학고를 시험 왜 만들어? 과학 전공 안 하는 애들 왜 자꾸 과학을 무슨 과학고야 과학고? 성형외과 뭐라고 바꿔 씨발 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의사 되는 거야. 의사 되면 뭐 할래? 성형외과. 최대한 그지 나라고 자꾸 하는데 씨발 나는 잘 불러가겠다. 국가 차원에서 과학하는 애들 연금 줘야 돼 그냥. 진짜 그래야지 과학을 하지. 내가 지금 과학을 해갖고 이거 연구를 해. 성과가 안 나. 그럼 굶어 죽는데? 뭐 누가 연구해? 제가 지금부터 DNA 조작을 해갖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시장을 막히는데 데이터 결과가 없어. 무슨 망한 거야. 무슨 망한 거야. 진짜 똑똑하게 막 과거 나하고 1등하고 이랬는데 정작 연구한 성과가 안 나. 그럼 이 죽을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다고. 그걸 서포트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엉뚱한 사람 연금 줄 게 아니고 과학부 나와서 과학을 전공해갖고 그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돈 계속 내줘야 돼 걔는. 그래야지 노벨상도 나오고. 진짜 충격이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했는데 노벨상 어떤 게 말이 안 돼. 인도 같은 경우만 10명이 넘는데 우리 인도도 무시하잖아요. 아직도 병을 손으로 닦고 있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이쪽 손은 잠깐 닦은 손이니까 이 손으로 드시겠어. 이러고 있는 한국에 지금 아직도 휴지를 안 쓰는 한국에 걔네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안타깝다. 진짜. 근데 그런 건 걔네들도 노벨상에 나오는 거.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노벨상이 수없이 나온다. 우리나라 없다는 게 지금 강의식이야, 강의식.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애들보다 머리가 딸려?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야, 우리나라 애들 얼마나 바꾸는 거 대가리 좋은데. 수학 정치 내가 나가면 늘 싹쓸이를 하는 애들인데? 그런 인력도 다 어디가? 애들 리프딩이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걔네가 그럼 거기를 왜 가겠어? 돈 때문에 가네, 돈 때문에. 과학을 해도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미쳤어요. 자, 미쳐서 또 한번 떠는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봐. 개수비, 몰비, 분자수비, 부피비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체크해볼게. 봐봐. 수소, 산소, 물. 개수 맞추면 여기가 2개 나오기 위해서 여기가 2개 필요해요. 이렇게 2, 1, 2의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 말의 뜻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게. 말되지? 수소 분자 2개가 재료로 필요하다. 다음, 산소 분자 1개가 재료로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물 분자를 2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야. 이 식이 나타내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거라니까? 요거랑 얘랑 합치면 요거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그럼 조합을 한번 해봐. 여기 H2개랑 O 하나 만나서 얘 되면 되고 또 H2개랑 여기 남은 O 하나 만나면 이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과정을 그냥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것 뿐이라고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말하는 게 여기 이제 개수비를 넣어봐. 여기 2지? 얘는 1이야. 1 생각해 이거. 2야. 개수비가 2대 1대 2지. 개수비가 2대 1대 2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첫 번째 뭐라고 해서? 몰비. 몰비라고 하지 말고 그 분자수비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은데 이거 책을 좀 씨. 분자수비라고 개수비는 분자수비. 봐봐. 2, 2, 1이라고 하는 거는 얘 분자 2개 필요하고 이 분자 1개 필요하고 이 분자 2개 필요하다는 그 뜻이야. 그래서 개수비는 분자수비라고. 개수의 비는 이꼴 분자수의 비라고. 분자수비. 2대 1대 2라고 하는 뜻이 2개, 1개, 2개 필요하다는 뜻이야. 근데 이 비라고 하는 거는 봐봐. 2, 1, 2에다가 똑같이 전부 다 3을 곱해줘봐. 전부 다 3을 곱하면 6, 3, 6이 되지. 같은 비율이지? 전부 다 10을 곱해봐. 20, 10, 20. 안 바뀌지 비율은. 비율은 안 바뀌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 분자수가 2대 1대 2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NA를 하는 거야.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 곱하고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 곱하고 여기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2몰, 1몰, 2몰 반응한다라는 게 된다고. 2개, 1개, 2개가 반응한다 대신에 2몰, 1몰, 2몰이 반응한다라고 바꿀 수 있다고. 방금 봤잖아.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B가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분자수 B 대신에 몰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나와있는 거 원래 몰비다. 그럼 이게 이제 뭘로 바뀌었어? 2몰, 1몰, 2몰로 바뀌었는데 이게 기체잖아. 기체면 1몰당 부피가 몇이지? 22.4. 그럼 여기다가 22.4를 곱하고 여기도 22.4를 곱하고 여기도 22.4를 곱해주게 되면 22.4씩을 다 곱해주게 되면 요 숫자의 비율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반응의 부피비가 되는 거고 부피비. 그래서 분자수 B는 몰비와 같고 몰비는 부피비와 같다까지가 이 계수비 결론이야. 이렇게 누구일 때만? 기체일 때만. 다른 질량비는 성립 안 한대. 질량비는 성립 안 한대. 왜 질량비가 성립 안 하냐? 우리 계산할 줄 알잖아. 수소 분자량이 몇이지? 2. 그게 2개 필요하니까 몇 그램 들어가? 4g 들어가겠지?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니까 O2면 32g이 필요하겠지? 얘는 18짜리가 2개 들어가서 36이라고 해도 되고 중3 때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으로 둘을 합치면 만들어 36 해도 돼. 36이라고. 자, 이 질량 비율 몇이야 이거? 1대 8대 9 아니야? 다르지? 개수비는 2대 1대 2인데 질량비가 1대 8대 9잖아. 성립 안 한다고 저거.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한 번만 해보면 알 수 있어. 다 정리했다. 첫 번째. 분자 수의 비가 될 수 있다. 1개, 3개, 2개가 많아진다. 이걸 똑같이 아보가드로 수를 높여준 거지. 아보가드로 수니까 이게 1몰, 3몰, 2몰이 반응한다. 이거고 이게 부피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22.4를 곱하면 똑같은 거거든.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1대 3대 2가 돼. 부피 비율이 1대 3대 2, 개수 비율이 1대 3대 2가 되는 거야. 하지만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다. 됐어. 뒤로 넘겨서 이제 예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비율 관계 한번 알아보자. 한번 예제를 쭉 해볼 테니까 너네 문제 나오면 이 개수 안 준다. 개수 안 줘. 개수 안 주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계산하라고 할 거야. 자,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만. 그 수도쿠 같은 거 해봤냐? 뭔가 빈칸을 하나씩 채우는 그런 게임 해봤지. 얘도 빈칸을 채울 건데 이 반응 전, 실제로 반응 중, 반응 후. 그 반응 전이라고 하는 건 재료가 얼만큼씩 있다를 적어주면 되고 반응 중은 실제로 얼만큼씩 재료가 사용되는지 반응 후에는 얼만큼씩 남았는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반응 전, 중, 후에 맞춰서 이걸 적는데 해봅시다. 나와 있는 조건들 쭉 볼게. 나트륨이 46g이 있대. 맞죠? 그럼 충분한 양의 물이래. 그럼 이게 무한대에 있는 거지. 그럼 요거 둘을 합성해갖고 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얘는 없는 상태인 거야. 제로인 거야. 이게 반응 전이라고 지금. 맞죠? 요 문장을 보고서 반응 전에 해당하는 거 먼저 적는 거야. 반응 전. 다음 반응 중으로 넘어갈 텐데 반응 중은 여기서 한계시약을 갖고 와야 돼. 뭘 갖고 오고? 한계시약. 먼저 소비되는 물질, 양이 적은 물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갖고 와야 된다고. 이게 무한대잖아. 양 적은 물질 뭐야? 얘지. 46. 46을 갖고 오는 거야. 46이 모두 소비될 거다. 46이 모두 소비되는데 개수비가 아까 무슨 비라고? 몰비라니까. 몰비. 자, 46g이 몇 몰이지? 나트륨의 원자력 23이래요. 근데 46g이야. 몇 몰이야? 2몰. 그렇지. 2몰이야 이게. 2몰. 이렇게 해서 한계시약을 갖고 왔으면 이걸 기준으로 개수비를 써준다고. 개수비. 한계시약을 갖고 온 다음에 두 번째 개수비를 사용해서 숫자를 적어주는 거야. 이거 2몰 다 사용되지. 그럼 이 2몰을 기준으로 2대2대2대1 쓰면 돼. 그럼 물 얼마큼 사용해? 2몰 사용할 거고. NaOH 얼마큼 만들어? 2몰 만들고. 수소는 1몰 생성되겠지? 그럼 반응 후만 이제 채우면 끝나. 반응 후가 어떻게 나오냐? 얘 남는 거 없죠? 무한대에다 팅글 빼봤자 무한대죠? NaOH 2몰 생성됐죠? 수소 1몰 생성됐지? 이렇게 먼저 그냥 채우라고.
채운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봐. 뭐를 해 지금? 여기 생성되는 수소 질량 구하라며. 문제 다 보였잖아. 생성된 수소의 양이 지금 1몰 맞아? 이걸 질량으로 표현하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야. 그 수소 1몰이면 몇 g래? 2g. 그 정답이 2g이라고. 그러니까 이 2g이라고 하는 답을 찾기까지 요 틀을 지키면서 하라고. 반응 전중 후를 지키면서. 알겠지? 반응 전에 재료가 얼마큼 있는지 먼저 적고 반응 중을 적을 때가 핵심이야. 한계 시간을 기준으로 해갖고 개수비를 쓴다. 먼저 소비되는 애를 갖고 오고 2대2대2대1 바로 이래. 2대2대2대1 1의 비율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밑에 것도 해볼게. 자, 화학식이 또 복잡해졌죠? 요거 혹시 무슨 물질이었는지 기억이 나겠네 써있어서. 뷰테인. 아까 했던 거지? 뷰테인.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 뷰테인. 그럼 여기도 반응 전중물을 적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반응 전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반응 전을 좀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에 얼마큼 넣는지 이거 적을게. 자, 반응 전에 뷰테인이 얼마큼 있대? 아, 있는 대로 그대로 써. 몇? 30L. 그럼 산소는 충분한 양 무한대로 합시다. 그다음에 이건 지금 없는 상태. 맞죠? 반응 중으로 넘어갈 때 한 개씩 먼저 찾으라고 해. 먼저 소비되는 거. 여기서 먼저 소비되는 게 누군데? 30L의 뷰테인이겠지. 그럼 30L를 갖고 오는 거야. 여기서 30L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개수비를 쓰려면 뭘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지 뭘. 근데 지금 보면 구하고자 하는 것도 부피거든. 그럼 어차피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몰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뭐도 될 수 있다고 했어? 부피비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얘 한계 시간을 기준으로 2, 14, 8, 10에 부피비를 쓰면 돼. 그럼 2일 때가 30L래. 그럼 13일 때는 몇 리터냐? 이거 계산 못하는 거지. 응? 650? 맞아? 195. 여기서 1로 넘어가려면 2분의 13이잖아. 2분의 13. 2분의 13. 그럼 여기 약분되면 이게 15잖아. 15 곱하기 13. 195. 이거 3을 먼저 붙으면 3, 5, 15, 45. 15에다 더하면 195잖아요. 195. 뭐 어디까지 해줄까? 내가 그냥 네 시험 칠 때 내가 대신 가줄까? 저 경민이네요. 아니 뭐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푹 썩어갔냐 그러면 제가 보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성별은 왜 바뀌었는데 보약을 잘못 먹어서 좀 인지하면서 해야 되냐고. 어디까지 떠먹여줘야 돼? 계산은 좀 본인이 하자. 영재 용준이. 아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졸라 잘해. 한 명이 공부를 좀 안 하고 놀고 있었어. 놀고 뭐 체육 쪽으로 하던 애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먼저 대학에 갔어. 근데 갑자기 그 다른 애가 나도 가고 싶대. 근데 나 공부를 안 해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쳐주면 안 되지. 법적으로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게 법적으로 자문할 방법이 없어. 진짜로 자문할 방법이 없다니까? 내가 나한테 하면 방법이 없어. 지금 어떻게 알아? 응? 내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수능 감독 가잖아. 그러면 이게 얼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어. 사진을 보고서 이제 얼굴을 보는데 특히 이제 귀 모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귀를 이제 좀 보는데 내가 볼 때 귀 좀 차이가 없어. 똑같아. 똑같은 귀에서 그럼 내가 보기엔 잡을 방법이 없다. 거기 여기다가 쌍둥이니까 꼭 그 반대 친구와 뭐 검토해볼 거 이런 것도 없어. 쌍둥이지 아닌지 안 나와있어. 뭐. 누가 공부에 몰빵할래? 누가 몰빵하고 누가 인생 즐길래? 몰라. 어쩌고 했냐? 너 진작에 말하지 마. 해보니까 진짜 그런데 집에 가서 회의하는 거야. 야, 내가 이번에 볼 테니까 너가 공부에 몰빵해라 이러면서. 과연 진짜. 근데 진짜 가능하고 있어.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말하기 민망한데요. 사진을 찍어서 낼 때는 풀 메이크업하고 사진 찍거든. 막 이러고 막 머리 묶고 막 화장 예쁘게 하고 이러고 사진 찍었단 말이야. 사진 찍을 때.
근데 수능날 당일날 누가 화장하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와요. 세수도 안 하고 와. 누구 이렇게 하고 그래 이러고 온다고. 아니 내가 담당한 게 역세반이었거든. 맞는데 씨발 얘 아니야. 얘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야.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학생 이거 아니죠 라고 하면 얘 상처 얼마나 받겠어. 그 상처 받고서 시험 똑바로 쳐야겠냐? 야 저 개새끼 저 감독 새끼가 나랑 내 얼굴 지금 깠어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생각 때문에 시험을 못 볼 거 아니야. 그럼 말도 못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진짜 그렇더라니까. 고생 직사하겠다. 아 수능 나 됐어요. 그럼 마저 얘기해보자. 이 비율이 2대 8이니까 4배지 4배? 그럼 30에 대해서 4배면 몇이야? 120m. 다음 2대 10이니까 5배지? 5배니까 몇이 나오지? 150이군요. 150. 그럼 생성물. 실은 뭐 이 정도만 적어도 생성물은 그냥 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굳이 막 풀로 안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물어볼까. 청진은 내가 다 적으면서 할게. 그래서 얘는 남는 거 없다. 얘는 뭐 계속 남아있고 얘 120m 생성되고 얘 150m 생성될 거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CO2의 부피래. 이산화탄소의 부피. 그 정답 몇이야? 120m.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표면 채울 줄 알면은 답이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수능 영역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열나십니까? 아니야. 졸라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어렵냐? 막 이런 걸 다 숨겨놔. 이런 물질 쉽게 안 줘. 그래서 막 이것저것 숨기기 시작하면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차차 경험을 해보자. 지금 일단 기초만 해놔. 이런 식으로 양적 관계를 찾아간다. 이 양적 관계를 푸는 틀을 기억하라고. 나중에는 막 이것도 숨겨놓고 빵꾸 들어놓는단 말이야. 자꾸 이런 거. 몇 개의 뭐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빵꾸 들어놓고 숨겨. 그걸 하나씩 찾아갖고 다 넣어주고 해야 돼. 차차 해보도록 하시고. 예를 봅시다. 반응 전이랑 중은 적어볼게. 반응 전이 얼마큼 있고 반응 중은 얼마큼 사용되냐는 거잖아. 에탄올 11.5g이래. 충분한 양의 산소래. 이건 없어. 문제에 있는 그대로 적은 거지. 에탄올 11.5g, 충분한 양의 산소. 그럼 얘가 처음부터 있었다가 아니지? 문제 풀다 보면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경우도 있어. 이거 언제 그러냐면 실험을 연속으로 해. 이렇게 한 다음에 생성된 이게 이제 다음 실험의 재료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있는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실험을 연속으로 막 더블로 때리거든요. 마저 보면 그럼 한 개 시약으로 얘를 갖고 와야지. 얘가 모두 소비될 거 아니야. 얘가 모두 소비돼. 그럼 몇 몰이지 이게? 몇 몰 계산되냐? 이게 화학식량이 C가 2배니까 24, H가 6개니까 6, 이것만 30이지? 그럼 5 하나가 16이니까 46이지? 그럼 11.5가 되려면 46이? 4분의 1. 맞아? 4분의 1. 맞지? 4분의 1. 이게 4분의 1몰이라고. 그럼 이게 기준이 돼갖고 개수비를 써야 돼. 몇 대 몇 대 몇이야? 1, 3, 2, 3이지. 자, 4분의 1을 1로 보는 거야. 그럼 3이 되려면 3배 해주는 거 맞냐? 몇 몰? 4분의 3몰. 얘는 4분의 2몰 맞고 얘는 4분의 3몰. 그럼 생성된 양, 반응 수를 보면 얘는 남는 거 없고 얘는 무한대고 이거는 4분의 2 남고 4분의 3 남겠지. 그래서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요것만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봐. 뭘 구하래? 이산화탄소 부피 구하래.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왔어? 2분의 1몰 나왔지. 절반. 0.5몰. 그럼 1몰 부피가 몇이었어? 22.4. 그럼 그 절반이니까 11.2. 그 정답이 11.2라고. 이 푸는 요령 원리 알겠어 지금? 이 반응 전중만 잘 따져주면 된다니까? 이때 중을 넘어갈 때 뭘 해야 된다? 한 개 시합으로 넘어가야 된다. 한 개 시합 넘어가고 개수비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문제 푸는 기본 틀이야. 자, 예제 한번 지금 해봐. 시도. 직접 한번 해봐요.
정답 두 개인데요. 반응 전후가 중만 볼게요. 반응 전에 없어. 몰라. 얘도 몰라. 숨겨놓는다고 그랬지? 얘는 없는 선택이. 반응 중이 얘가 68로 나왔어. 그게 몇 몰이에요? 3원? 3원. 그럼 이걸 기준으로 비례식 쓰면 되죠? 이 한 개 시간이 개수가 되는 거야. 이거 한 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여기 개수가 기준이 되는 거야. 2, 3, 1. 얘가 2면 얘는 6. 6물.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건 그 절반이 2물. 맞아? 문제에서 원하는 게 수소 부피래. 그럼 수소가 6몰이니까 22.4 곱하기 6 하면 되죠? 정답은 134.4.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뒤에 이제 실전을 해볼게요. 여기 40페이지부터 대표 자료까지만 43까지만 해볼게.